사이토 이토리 씨의 부자의 인간관계 나머지를 또 리뷰할게요. 저는 사이토 이토리 씨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책을 통해서요. 현명한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현명하게 살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핸디캡은 갈고 닦을수록 보물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뭐 키가 작거나 얼굴이 좀 우습게 생겼거나 이러면 이 핸디캡을 갈고 닦음으로써 다른 부분에 또 보물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이 준 것을 살리는 방법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갈고 닦으면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컴플렉스나 핸디캡을 갈고 닦으면 보물이 된다라고 하네요.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콤플렉스였으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컴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거를 갈고 닦으면서 보면 그게 보물인 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병약하다는 핸디캡을 최대한 살려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 저에게 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즉,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몸이 약하니까 건강에 관련된 이제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집중하다 보니까 건강 관련 회사를 차려서 대박이 났거든요. 사이토 이토리 씨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핸디캡을 갈고 닦으면 보물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의 운 부분 볼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다. 너무 막 자기 위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따라하다가 보면 성공 후에 또 자기의 어떤 부분을 플러스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겸허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빨리 해내는 사람부터 재수와 운의 혜택은 듬뿍 받게 됩니다. 뭐 백종원 대표께서 조언을 하면 그대로 따라해야지 따라하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 먼저 하란 얘기입니다. 좋은 것은 퍼뜨릴 때 행복의 도미노가 생긴다. 내가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이나 또는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고 좋은 시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손에서 끊어버리면 행복의 도미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라. 저는 이것을 행복의 도민이라고 부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행복의 도미노를 만들어 볼게요. 신은 당신이 대가 없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알았을 때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간단한 대가 없는 사랑의 한 실천 방법입니다.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의 행복도 정비례에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바통을 이어받아 행복의 도미노가 생기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합시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신은 당신이 대가 없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 좋은 거를 알면 편지를 써서라도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행복의 도미노를 진정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부자가 되고 운이 좋아지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건 당신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를 버리면 눈 깜짝할 새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 안에 이런 나가 있다고 느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버리세요. 그것이 당신이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하세요. 참고로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사고방식과 노력에 주목해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고 운이 좋아진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부자인 사람을 그대로 몸과 마음, 행동까지 따라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을 보면 부자잖아요. 겸손하고요. 소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독서를 많이 하고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독서하고 소비를 많이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그리고 남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꼭 따라하고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욕망,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 이런 나를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하는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따라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위대한 분들은 생활 태도나 생각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모두를 우선시할 때 사랑받는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다른 이들부터 사랑을 받죠. 인간관계에 있어 그런 마법의 법칙이란 게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콘셉트가 마음에 담겨 있대요. 나보다 모두가 우선이기에 아이맨의 정도가 약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우선시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모두를 즐겁게 하자. 나만 즐겁게 하지 말고.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상대에게 있어 최고의 친절인 것입니다. 걱정은 방어 본능에 불과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운을 좋게 만드는 일에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본능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운을 좋게 만드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덮쳐오는 걱정이란 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에 밀려오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웃으면서 나는 말이지 정말 대단해. 먼 옛날에 방해 본능이 깨어났잖아 하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가능한 한 걱정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걱정, 나쁜 생각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좋은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이 걱정은 옛날에 나라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방어 규제가 없었을 때 생겼던 그런 버릇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나는 뭐래도 운이 좋지 않아 라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의 운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의 몸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를 증명하는 여러 시험이 있었죠. 그런 시험에서 보듯이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몸속에 힘을 빠지게 하고 가장 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약한 상태로 살아가면 누가 조금만 신경 쓰는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는 이야기를 해도 금방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나는 재수가 없나 봐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몸에 힘이 빠져나가서 가장 약한 상태가 되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반대로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난 너무 운이 좋아, 난 행운아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힘이 차올라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재수 있는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난 너무 운이 좋아. 난 너무 기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울한 생각은 나쁜 영을 끌어당긴다. 어떤 사람이 저는 운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사이도 있듯이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우울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일을 오래 생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사실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을 유령을 말하는데요. 영에는 좋은 영과 나쁜 영이 있습니다. 수요령이나 지도령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영이 있고 또 사랑과 빛의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부유령이 있습니다. 부유령이라는 것은 죽어도 영계로 가지 못하고 육체를 잃어버리며 아직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영이죠. 이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 강렬한 원망이나 슬픔을 갖고 있는 영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하세요. 밝고 사랑에 담긴 말을 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몸에 지니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책이나 오디오북에서 위에 같은 말을 많이 한 것은 부유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하세요. 밝고 사랑에 담긴 말을 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몸에 지니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한 이유는 나쁜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대요. 덧붙이자면 부유령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남을 욕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방이 지저분하고 먼지 투정인 사람, 청결하지 않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고 반짝이는 것을 몸에 지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편식하는 사람, 잘 웃지 않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나쁜 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부유령에 사로잡히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거나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부유령이 누군가에 붙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둘러붙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놀면 안 된다는 얘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유령이 많이 붙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 때문에 급기야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하고 밝고 사랑에 담긴 말을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운이 좋아집니다. 운을 좋게 만들려면 마음부터 돌아본다. 부유령이 붙기 싫어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달고 있는 사람은 나쁜 영이 붙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빛나는 장신구는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라고 하기보다는 부적으로서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부유령은 빛나는 장신구를 가장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금이나 다이아 아니더라도 반짝반짝인 거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항상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아, 너무 외로워. 난 혼자야. 너무 심심해. 또는 누구 나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가세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소중한 돈을 없애는 행위는 나쁩니다. 그러니까
운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마음을 밝고 사랑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궁리할 때 당신의 인생이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예쁘게 보고 예쁜 말을 하고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12장은 매력입니다. 매력을 드러낼수록 운이 좋아진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제자도 많고 매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멋진 사람은 자신의 멋진 부분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됩니다. 너무 예쁜데 막 숨어 지내지 말고 연예인이 되거나 좋은 일을 많이 그 얼굴로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있는 힘껏 발산할 때 신은 그걸로 됐어요 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쳐줄 거예요. 그러면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스토커 짓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생긴 거를 막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저항 세력에 대해서도 주위의 저항까지도 자기를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바꿀 필요가 있대요. 누가 스토킹을 하거나 뭐 이래서 힘들더라도 그걸 다 내가 잘생겨서 그래,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의 질투에 대해 마스다 세코시처럼 태연하게 대응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마스다 세코라는 일본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분은 다른 아이돌 가수로부터 질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숭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계속 친절하고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대스타가 되었다고 해요. 자신을 향한 질투까지도 에너지로 바꿔서 지금과 같은 거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막 질투해서 막 음해하고 이래도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말고 긍정적이고 멋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라고 합니다. 절대 음해 세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숨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드러내세요. 부인이 아름다워지면 가정 운이 좋아집니다. 아름다운 부인을 보면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일도 더 잘하게 되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다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에 행복의 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집에서도 유지하고 있어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집에서 막 늘어난 바지 입고 뭐 이러지 말고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타고난 게 별로일수록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당신이 만약 나는 타고난 게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매력은 하나씩 갈고 닦아보세요. 자신의 얼굴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사람이 눈썹 정리를 하거나 크림을 발라 피부에 연기가 나게 하거나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일, 수수한 옷만 입었던 사람이 핑크색 블라우스나 오렌지색 톤의 원피스를 고르는 일, 걸핏하면 벌벌 떨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하는 일이 등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좋은 점을 더해가는 게 매력적인 일입니다. 전보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이 과정을 즐기면 보면 점점 더 멋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선은 하나만 정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 봅시다. 자신을 닦으면 닦을수록 당신의 매력은 크고 강해져서 점점 빛이 날 겁니다. 얼굴이 좀 부족하면 계속 꾸미는 거예요. 눈썹도 정리하고 화장도 더 해보고 립스틱도 바꿔보고 이러다 보면 점점 멋있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불행한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 난 이게 안 돼라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세요. 나에게 있는 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나 몸의 핸디캡도 그런 것이지요. 그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신이 준 것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포커를 할 때도 주어진 카드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져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주어진 카드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해야 하죠. 즉 신이 내려준 환경에서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에 대해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30개 이상 한번 생각해서 써보기로 해요. 그리고 그 장점을 갈고 닦아서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류를 고치면 돈의 흐름은 순조로워집니다. 경제 시대에서는 반드시 돈 문제를 공부해야 해요. 신은 항상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를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마이너스 파동을 붙이면 그때부터 뭘 해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돈을 받으면 거절하지 말고 감사히 받으세요. 남에게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행복하게 쓰렴, 행복해지렴.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정당한 욕심을 갖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라도 응원하고 싶어라고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돈도 모입니다. 신기하게도 지위나 명예의 돈을 쓰면 돈이 달아납니다. 무엇을 하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하면 5에서 6년간 그 패턴을 유지하세요. 돈이 벌리는 방법을 캐치했다고 하면 5에서 6년은 그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온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하면 칭찬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난 지금 내 일을 너무 잘해오고 있어. 돈은 너무 쉽게 벌려.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그것을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이때야말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도 멋지지만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 성공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재미있는 일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이란 어쨌든 빠르면 합격, 느리면 실격입니다. 빨리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이세요. 누가 나 전화 오지 찾아주지 않나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재미있는 일을 어디 놀러 갈래? 우리 만날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 안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으면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집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행복, 재수, 운이 들어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Just do it.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선에 강해지고 싶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합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얘기죠. 나와 파장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장에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거드름을 피워서도 안 되고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거드름을 피워서도 안 되고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된다. 프로라면 당당하게 일하세요. 당당함도 상대에 대한 서비스이자 배려입니다. 당당하게 일하자. 당당하게 대하자.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므로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착하다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착하다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착하다고 인정해보세요. 상대의 회색지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회색지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알 수 없지라고 생각하래요. 가족이라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친구가 아예 더 잘 알죠. 상대를 깜짝 놀래고 그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의외의 대답을 준비하세요.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의외의 대답을 준비하라 합니다. 너 너무 오늘 멋있다. 나 항상 이래서 문제야.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얘기하라 합니다.
신의 선물을 처음에는 콤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나 핸디캡은 신의 선물이니까 갈고 닦아주세요. 남으로부터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남으로부터 좋은 일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끊어집니다. 멈춰요. continue,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버리고 행복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할 수 있죠?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행복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하는 게 좋겠죠.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풀어 전할 줄 아는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걱정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부유령이 머물기 힘든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차고 다니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의 저항까지도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누가 질투하거나 험담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에너지를 바꿔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때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뭐가 있어? 나는 어떻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의 좋은 책 다시 한번 리뷰했네요.